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전승 80주년 행사에서 앞권은 역시 러시아, 중국의 협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왔었더라면 꾸어다 나온 보릿자루가 될 뻔했습니다. 모든 매체들이 이번 행사의 주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역사적 진실의 확고한 수호자로 남으시며 2차 세계대전 동안 자국에서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련이 2,700만 명의 목숨을 조국과 승리의 재단에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3,700만 명의 목숨을 희생해 파시스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일본 군국주의를 물리친 데는 장개석의 공이 크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인들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논이 국민당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소련 공산당입니다. 국공 합작 등을 거쳐 일본군과 싸우느라 힘이 빠진 장개석의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패퇴하긴 했지만 푸틴은 큰 역사의 줄기를 감안해 현재 중국의 정통성을 부여했습니다. 중국 대륙이 국제사회에서 타이완까지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어떠한 타이완 독립행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행동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엄밀히 말해 타이완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실은 냉정히 봐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파시즘에 대한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역사적 진실과 전쟁의 기억을 수호하고 현대 나치주의와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러중 양국은 1945년 8월 157만 명의 소련 붉은 군대가 중국 동북 지역에 진입해 관동군 주력을 섬멸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에 결정타를 가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 것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불러왔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자탄을 투하한 것은 민간인을殺傷한 만행일 뿐이며 소련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는 게 러중 양국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시진핑은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세계 무대에서 일방주의와 강압에 반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소련의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그리고 유엔 창립 80주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차제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함께 확립하고 일방주의와 패권의 횡포에 직면해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결과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방주의와 패권의 횡포는 사실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시진핑은 또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고수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 세계 평화의 발전을 촉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반치 쯔난 투치 쯔유엔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 굴하지 않고 가장 원대한 계획을 하라는 소동파의 수필구절로 푸틴 대통령의 열정을 치켜올렸습니다. 양측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불법이며 오히려 역효과만 나올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유엔, 상하이 협력기구, 브릭스 등 다자간 틀 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다극화 과정을 지지하며 일방주의와 제재남용, 집단 대립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에 거의 30여 건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7시간 이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서명된 문서는 두 나라 간의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공동 성명부터 세계적 안정과 국제법을 지지하는 선언, 농업 수출 규정과 우주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다루는 협정까지 다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의 최대 파트너라면서 올해 양국 간 교육 규모가 2,450억 달러에 달해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자원과 산업 시스템의 상호 보완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해 경제, 무역, 에너지, 농업,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1대1로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연계시켜 윈윈을 하기로 거듭 다짐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시베리아 힘2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서방의 제재와 유럽의 수요 감소 속에서 에너지 수출 시장을 다각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중 사이에는 동북과 극동, 창강과 볼가강 등 지방 협력 메커니즘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호적인 성, 주, 도시 간의 협력이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러시아 문화의 해가 성대하게 개막하면서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의 마라톤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무용국 영춘은 러시아에 가서 동방의 매력을 보여줬고 러시아 오페라 예프게니 오니기는 중국에서 상연됐습니다. 중국의 맛 고대 중국 음식 문화 전시회가 크렘린 박물관에 입성했고 영원한 영역 2025 러시아 테마 사진 조각 예술 전시회가 산동 웨이팡에 상륙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두 나라의 투표 일치도가 2015년 78%에서 2022년 93%로 증가했습니다. 또 우주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구축한 북극 항로 위성 항법 시스템이 지상 기지국 구축의 78%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양자통신이 새로운 협력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물리기술연구소와 중국과학원 공동연구소는 신경망 알고리즘 최적화와 간섭 방지 통신 프로토콜을 포함한 세 가지 핵심 기술 혁신을 달성했습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양국 기술 기업의 교차 보유도가 2년 동안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방의 싱크탱크들도 중국 러시아 관계의 영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두 나라의 핵심 광물 자원 매장량을 합치면 전 세계 매장량의 43%에 달하며 히토류 가공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생산 비용이 28%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농업부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연간 800만 톤으로 늘리고 동시에 중국의 농업용 드론 기술을 도입해 시베리아의 농지 관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얼빈 철도국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 유럽 고속철도의 러시아 구간 용량이 3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보완적 협력 모델이 남남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국경 항구의 화물량은 전년 대비 210% 증가했고 헤일롱장 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설계 용량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끊임없이 러중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있지만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나 매체마다 대놓고 떠들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조차 그런 미국의 의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러우전 발발 직전인 2021년 11월 미국의 MBC 뉴스는 푸틴 대통령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MBC 기자가 중국이 네 번째 항공모함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나토의 군사화에는 반대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는 왜 반대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전례 없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상당 수준의 신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모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왜 중국 항모 4척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모 3척 가운데 한 척은 휴식, 한 척은 수리, 그리고 나머지 한 척이 전투 준비 태세 중인데 러시아가 왜 중국 항모를 조심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은 육지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항공모함이 그 국경을 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